승리야,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직 추운 것 같습니다. 봄이 되었는데요. 아주 추위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월 4일이 입춘이죠.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절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입춘으로부터 우리가 붉은 말의 해, 병원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1914년을 1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 연휴가 토요일부터죠. 그래서 일요일은 아마 예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은 가시고요.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예배가 있으니까요.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구치소 고난이 어느덧 오늘로 140일째가 됩니다. 천주적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참 어머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는 1914년을 맞이해서 전력 1월 1일부터 13일간 특별 정성을 정해 주셨습니다. 훈독 정성과 그리고 기도 정성, 그리고 특별 헌금 정성을 통해서 참 어머님을 위한 정성의 도수를 더욱더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는 영상에 보셨듯이 2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근본 교육은 전국의 우리 목회 공직자들 약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본 강사 교육은 참 어머님께서 구치소에서도 많이 강조해 주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전 국민에게 교육해야 된다라는 명을 받들어 진행된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은 먼저 신학대 교수님들로 구성된 한민족 선민교육연구원에서 개발한 4명의 교수님들이 6강좌를 해주셨고 저에게는 이식 세계일보 사장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 강사반과 전문 강사반 이렇게 나뉘어서 각자의 강의를 개발하고 스킬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 강사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 강사반이라고 해서 강의를 많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히려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세인 이성철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사로서 어떻게 갖추어야 될 자질과 요즘 특히 강의안들은 AI를 활용해서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AI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AI를 통해서 강의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또 동영상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적에 좀 더 신선한 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강사 혼자서 어떤 강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AI와 함께 생각하고 강의를 준비하며 실질적 강의안을 이렇게 개발해 나감으로써 또 그런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중 강사로서 이제 우리 식구님들께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 강의에 맞는 그런 자세와 스킬들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분이 또 대중 강의안을 또 개발해서 우리들에게 좀 모범 강의도 듣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을 전 국민에게 어머님께서 명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내용을 우리 협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참 어머님 말씀 중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민은 특권이 아니야, 책임이야. 과거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면 안 된다. 선민이 책임을 못하면 무서운 탕감이 따라와. 나는 우리 식구들과 이 민족이 겪을 그 탕감이 두려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났고 참 부모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들입니다.
그러기에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 가정들이 선민이라 하셨습니다. 한민족 선민인데 한국 사람만 선민이 아니라 모든 축복 가정들은 선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민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책임 다하지 못하면 탕감을 치러야 된다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이 치리하시는 시대를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천주적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독생녀 실제 성령 참 어머님을 믿고 따르고 모시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선민 중에 선민인 우리 축복 가정들이 과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불신하고 하나 되지 못해 이러한 천주적 저항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참 어머님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참 어머님을 독생녀 홀리마더 안으로 믿지 못한 자들임을 알 적에 우리 어머님은 과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의 불신으로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정치적으로 연루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내용과 지금의 상황이 동치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보이기에 어머니께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하시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교육을 하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근본 전국 목회자들 불러 모시고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한민족 선민 대서서시 강사 교육을 통해 강의한 개발도 하고 연습도 해서 전 국민 교육을 하라고 하기에 근본 교육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님들과 나눌 말씀의 내용은 이 교육 중에 첫 번째 강의의 한 내용입니다. 한류와 한민족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면서 이것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왜 필요하고 그런 어떤 서론적인 강의다 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의는 새롭게 개발된 강의 아니 이렇게 6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강의 한류와 한민족이라는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나의 흥미로운 뉴스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이미지를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문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외국인 10명 중에 8명이 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호감을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전체의 82.3%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외국인을 만나서 그 10명 중에 8명은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 느끼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단연 1위가 한국 문화 컨텐츠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한류의 열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컨텐츠인 K-뷰티, 그리고 K-푸드, 그리고 K-관광. 여러분들이 아시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유튜브나 이런 화면을 통해서 음악을 감상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또 한국 음식을 먹어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한국의 여러 문화 콘텐츠 중에서 2025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K-pop 데몬 헌터스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예, 이 영화는 넷플릭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상영되는 영화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한 영화 1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한국계 감독과 애니메이션 속 한국계 성우 그리고 한국계 가수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영화 속 메인 타이틀곡인 골든이라는 곡은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오랫동안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곡으로 대중문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미국 최고 권위의 상인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영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금단의 영역들이 우리 문화가 서서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내용은 그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K-pop 아이돌 그룹인 헌트릭스라는 그 그룹의 그 자신들의 아이돌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 이면에 악령을 퇴치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팬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악령을 퇴치하는 테마적인 내용과 한국의 K-팝이라는 요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요. 정말 이 캐대언이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줄여서 캐대언이라고 하는데 이 캐대언의 인기는 실생활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마트나 편의점에 가게 되면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 그 과자나 다양한 굿즈들가 출시되었고 또 캐대언을 본 외국인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관광을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남산에 가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을 방문하고 명소를 방문하고 또한 찜질방 문화를 내가 체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찜질방에 가는 등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영화가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그 감독인 매기 강이라는 캐나다계 한국인인데 그녀에 따르면 이 영화의 목적은 자신의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가 특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죠? 한국 특수한 문화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낯설기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캐데어는 인종도, 언어도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왜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인 심정을 담은 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문화의 신선함, 즉 이질적이지만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그 신선함이 그 캐대언이 유행이 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발생한 문화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 문화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든 생활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럼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정 문화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문화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애호 사상에 있는 평화를 위한 책임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화 코드가 이 캐데언이라는 영화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캐데언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표현에 보게 되면 한이라는 표현이 있고 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심정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의 한이란 단어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가장 힘든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본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억눌린 슬픔이나 아쉬움이 응어려진 상태라고 사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이를 승화시키려고 하는 생명력을 내포합니다. 사람이 어떤 고통이나 슬픔을 경험할 때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타인에 대한 분노나를 표출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좌절한다고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이야. 라고 자포자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한은 세 번째 반응인데 비록 슬프고 억울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대한 공격이나 스스로에 대한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 생명력을 가진 정서입니다. 그 한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넘어가고자 하는 그 고귀함과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부분만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좋죠. 기쁘죠. 행복하죠. 하지만 한국인의 정 안에는 단순히 사랑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속에는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고 어떤 뒤섞인 깊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슬픔과 기쁨과 미움과 사랑이 한데 어우러져 버무러진 복합적인 심정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심정 문화에는 사람의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랑의 섬세하고 풍부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동체 문화, 가족 문화에 기반한 부모와 자녀의 어떤 사랑, 형제 자매의 어떤 사랑, 같은 가족 가운데 심정 문화의 그런 뿌리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한국의 심정 문화가 캐데언에 어떻게 잘 담겨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성장, 그리고 사랑, 가족, 우정, 운명과 같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캐데언의 이야기 속에는 세계인들의 공감할 수 있는 심정의 문화가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 악마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악마를 퇴치해야 되는 헌트릭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를 정의 내려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다 선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자기 고통을 승화시키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우정과 더불어 이렇게 펼쳐집니다. 두 번째 사진에 나오는 것이 악한 그룹의 리더인데 동양 문화, 특히 한국 문화의 특징은 한국은 악을 정말로 무찔러야 되는 그런 없애야 되는 존재로 해석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주인공의 이름이 진우인데 진우가 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자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한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영화 속에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의 성장과 사랑 이야기, 또 가족을 벌릴 수밖에 없지만 이를 통해 죄책감을 이겨내는 이야기, 또 정체성에 고민하며 우정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한국인의 심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정을 바탕으로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 체계입니다. 자, 한국은 문화가 특이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가고 있는데 내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내라 그러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럽니다. 근데 이게 세계상 사람은 이해하기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아내, 영어로 말하면 our wife, 네 부인도 되고 내 부인도 되고 네 딸도 되고 내 딸도 되고, 그죠? 우리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공동체 문화죠. 공동체 문화는 개인의 어느 이익보다는 전체의 목표와 조화를 우선시하는, 나보다는 가족을, 또 가족보다는 우리나라를 더 큰 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한민족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해내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났을 때 물론 군사들은 나가서 싸워야 되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내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스님들도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던 그런 경험도 있고, 최근에 97년도 IMF 사태가 터졌을 때 금모으기 운동,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를 살리겠다고 해서 집안에 있는 금부치를 들여다가 내가 내는 그런 한국의 어떤 공동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공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캐대언 속에 나타난 공동체 문화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신기해하는 것은 어떤 영웅물인데 주인공이 3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영웅물들은 슈퍼맨도 1명이죠. 배트맨도 1명이고 스파이맨도 1명입니다. 1명이 독보적인 힘을 가지고 이 악을 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영화에는 주인공이 3명이다. 그런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영화 속에 한국적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같이 사우나를 간다든지, 이런 문화들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따라하고 싶은 문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개인화된 그런 지금의 시대에서 나도 그 공동체에 같이 살고 싶게끔 느끼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문화는 평화를 사랑하는 애호사상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한민족은 백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하얀 옷을 많이 입었던 민족입니다. 평화와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한테 흰색 옷 잘 안 입히죠. 금방 더러워지니까. 그죠? 흰색 옷은 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은 제사장들, 제사 지내는 분들이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왜? 평화를 사랑하니까 흰색 옷을 입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고 싸움을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상했지만 동시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내면의 평화를, 세상을 이루기 위한 주체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대언에서 이 한국의 평화 문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3명의 주인공들이 낮에는 화려한 아이돌의 삶을 살지만 밤에는 이들의 공인으로서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그런 팬과 시민들을 보호하는 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캐대언에서는 악을 이분법적 논리로 무조건 무찔러야 하는 악으로 표시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회원과 속죄를 통해 평화로운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중심령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무찔러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악하게 된 요인이 있고 그 악하게 된 것을 잘 헤아려 주면 그 악도 선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국 문화 속에는 자연스럽게 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세계인들이 보고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게 됩니다. 서양은 이분법적 논리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악을 완전히 죽여 없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악인을 해석하는 것부터가 틀립니다. 악은 처음부터 악이 아니라 어떠한 사정으로 잠시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난 존재, 내가 돌보아야 될 존재, 궁극에는 그를 회개시켜야 가야 할 존재라고 파악하는 독특한 평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K 엔딩이라고 하죠. 보통 외국의 그런 이 영웅물을 보게 되면 선이 악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런 걸로 끝나는데 여기에 문화는 악까지 품고 넘어가는 그런 K 엔딩에 모두들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심정 문화 그리고 공동체 문화, 평화를 위한 책임 의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 속의 가치들은 한국의 정신 문화와 K컬처가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서서 세계인의 영감을 이끌어내는 귀중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정신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예로부터 예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29년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라고 예찬했으며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1973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만약 지구가 멸망하여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 간다면 반드시 가져오게 될 첫 번째 문화가 바로 한국의 효 사상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의 효 문화에 감동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혼란했을 때 한민족은 고난을 받았던 1940년과 50년대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가 곧 하늘 문화다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1970년대 문선명 한학자 천재님께서는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때가 오게 된다고 하면서 한국 문화가 세계화가 될 것을 전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계시, 또 총재님의 말씀처럼 2026년 현재 한국은 전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쩌다 우연히 생긴 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섭리적인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와 한민족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으로 말씀드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또 특별히 선민으로 택하신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사명을 집중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다. 각각 단어 한민족이 뭔지 선민이 뭔지 대서사시가 뭔지에 대한 내용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나타냈을 때 보통 오해를 받게 되는데 특히 질문을 받는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국에 관련된 내용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들으실 내용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두루 다루고 있지만 사실 더 넓은 범주로 종합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오해는 선민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어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질문인데, 한민족 선민 그러면 한국 사람만 선민입니까? 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 궁금증들이 생길 수 있어서 먼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결합됩니다. 한민족, 그리고 선민, 그리고 대서사시. 한민족 하게 되면 한국 사람만 떠올리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민족도 한민족이고, 한자란 단어가 하나의 민족이다. 그리고 또 한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선민하게 되면 특별한 선택된 민족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서사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 종교를 설명하는 거대한 담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한민족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족의 한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 한자는 한국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 따라 한민족은 먼저 한국민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민족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거주하여 공통의 혈통, 언어, 문화, 역사, 자의식을 공유하는 아시아계 민족 집단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떠올리는 한국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한민족은 지역적인 의미의 한국 사람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의 뜻에는 하나, 하나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은 곧 하나의 민족이라는 자의식을 공유하는 민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민족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는 한국 민족의 고유성을 치중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념 아래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민족은 인간의 자의식을 넘어선 더 큰 존재로 존재합니다. 한민족의 한은 크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결국 한민족은 궁극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민족, 한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우주의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민족과 인류 역사를 격려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선민이라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선민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우리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선민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뜻으로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은 존재로 이해되고 특정한 지역과 혈통을 중심한 민족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선민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혈통에 의해서만 태어났을 때부터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선민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선민과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 오직 자신들만 구원하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이방 민족들은 멸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선민과는 자신의 민족만 선택됐고 다른 민족은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편적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민족만 좋아하고 다른 민족은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선민관이 예수님이 오셔서 신학을 바탕으로 그 내용이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그 선민관이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선민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 어느 일부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선민은 어떤 민족일까요?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면 다 모두 다 선민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는 물론 하늘이 먼저 소명하시고 축복한 민족이 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은 선택된 그 민족에게만 영원히 국한된 배타적인 축복이 아니라 한국 선민으로 택한 그 선민은 재물된 입장에서 먼저 수고하고 먼저 피 흘리면서 먼저 희생함으로써 그 축복의 목적이 달성되어서 모두가 그 열매를 향유하게 될 때 다른 민족들이 앞서 수고한 선민들을 칭송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사랑과 존경이 선민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즉 축복받은 선민은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만 진정한 선민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어머님께서 한민족 선민 교육을 하라고 하셨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민족의 역사적 사건과 신화를 다룬 것으로 특별히 하늘이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한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여기 한민족 선민은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을 모시고 실천한 사람이며 결국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배우는 이유는 한민족의 그 정체성과 심정 문화를 세계인에 전하여 모두가 선민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유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민족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선민의 그 심정 문화를 계승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로는 한민족 선민을 향한 그 하늘의 뜻과 선민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만 느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보편적 가치로 세계에 확장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읽는 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크게 13개 대주제와 62개 소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민족의 기원과 신화,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 한민족 선민의 역사, 한민족 선민의 종교, 한민족 선민의 실천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다루진 못하고 이 6강좌로 압축해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6강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앞으로 듣게 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한번 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한민족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 한민족의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소수 민족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22.3%가 되고요. 또 미국 금융 경제를 움직이는 주역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박해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학자들은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왜 이럴까 생각할 때 머리가 좋으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은 누구예요?
한민족입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머리가 좋아요. 그 일본은 약 3위 정도 하면 돼요. 106 정도 됩니다. IQ가. 유대인은 뭐 100도 안 된대요. 근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위대한 업적을 지금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과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강한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런 자긍심의 뿌리를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반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열등감을 느낄까요?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고 하늘이 선택된 선민인데 유대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달프고 소수민족으로 박해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자부심이 클수록 현실에 대한 괴리감이 있다 보니 이들은 열등감이 큰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열등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여기서 그냥 좌절할 것이냐? 우리는 안 되니까 그만둘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약소 민족으로 그렇게 규정했으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이야 라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해 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상이 좌절되는 현실 속에 안주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늘의 선민으로서 이 세상을 변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량을 갖추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역사, 오늘 우리가 하늘이 선택한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이 선택하신 분명한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며 심정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한민족은 단순히 한국 민족만이 아니라 하늘을 모시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민이란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늘이 선택한 참부모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곧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이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민은 참 어머님 말씀과 같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지를 배우는 이유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어떤 민족이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주기 위해 배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민의 정체성은 우리만 갖고 있는 어떤 특수주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잘 살고 참부모의 뜻을 받고 참부모의 축복받고 참부모님에서 잘 사는 그런 우리만 하늘이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너희들도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심어주며 심정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희 축복 가정들이 먼저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지를 잘 배우고 숙지하고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 고난의 도정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더라도 구치소에서 하셨던 말이 너희들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지를 교육해야 돼 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뜻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 라고 보게 될 적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다시 한번 노력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서 어머님이 바라시는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일신대교회 축복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